네, 이란 전쟁이 6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데드라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전문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의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 라면서 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석기 시대를 언급했고요. 발전소 유정, 또 하르그선 폭파하겠다. 그렇게 위협도 했었는데 이번에 최후 통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러한 군사 작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된 대로 82 공수여단 2,000명 이미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헬리콥터 항모 강습 작전을 위한 이 USS 트리폴리 함도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서호도 지금 하와이에 지금 정박을 해서 그 갑판 아래에서 이제 재장전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주목할 것이 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그 베네수엘라 작전 때문에 남부사령부에 있다가 2월 28일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으로 왔는데 이제 해악에서 이제 불도 나고 해서 크로아티아로 지금 수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5월까지 되면은 거의 뭐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것 이상으로 그 바다에 너무 오래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시 항공모함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개 항공모함이 둘 다 이제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도 수리를 해서 다시 중동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중동에 모이게 되는 항공모함이 모두 석대잖아요. 두 대가 두 지금 대고요. 이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거기 일부 있었던 이미 병력들, 그리고 이번에 뭐 공수여단까지 간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런 지옥문 초토화 작전, 공중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후 통첩한 것도 이런 군사적인 압박과 함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최후 통첩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란은 바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48시간 내에 합의 가능성이 과연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지옥문은 당신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러한 입장은 미국이 하는 것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에너지 시설을 하면 이제 미군만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의 그런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을 하고 원전을 하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지금 강대강의 입장이고, 그리고 협상 조건들을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 다음에 이게 개방하고 나면 이제 원래 이 군사작전을 시작했던 뭐 핵 미사일에 대한 협상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군사력도 계속 거기다 보내고 있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배상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 재발 방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수단과 목적이 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어서 48시간 안에 이것을 한 번에 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5개, 미국이 제안한 15개, 이란이 제시한 5개. 그게 뭐 정말 상충되는 조건들이라 과연 48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지금 미국은 어떤 인사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까? 이란 내에서 이란 내 온건파들이 테헤란 자택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강경파들은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온건파는 내부에서 뭐 위협을 받고 있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 이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사실 행방도 묘연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뭐 자기네 와가지고 뭐 수술했다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시 체제이다 보니까 아마도 당연히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이제 강경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락치 외무장관입니다. 2015년 핵 협상에 관여했던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제 뭐 미측의 위트코프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은 중심은 일단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 중심으로 가지만 이러한 국제사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은 이 외무장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양측의 그 조건이 매우 다른데 이 외무장관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네. 이제 북한을 대할 때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좀 더 그렇죠.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특히나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기존의 이제 내각하고 특히 네. 이제 외교부하고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입장이 네. 워낙 다르다 보니까 과연 나라가치 외무장관이 대표격으로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협상 내부적으로 이란 네.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아락치 외무장관 측에서는 협상이 물 건너간 게 아니다. 뭐 이런 그 좀 중화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예. 혁명수비대는 당연히 뭐 피해 복수, 배상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분적인 휴전을 하더라도 이게 또 양측 어느 쪽에 의해서도 다시 재발될 수도 그러게요. 있고 뭐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도 미국이 지금 뭐 석기 시대로 돌린다는 식으로 뭐 한 10년, 15년 후퇴시킬 수는 있지만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그 핵 같은 부분들은 예.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소통 채널과의 그 의도, 목표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란에서 추락한 미국 전투기죠. F-15 전투기의 두 번째 조종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나라 말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네. 미국이 구출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조종사의 말까지 지금 뭐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증언까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시도를 저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 미국 그 내부 얘기를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요. 네. 처음에 이제 CIA가 그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미 구출이 돼서 미국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고서 이제 수색 작전을 이어갔고요. 그 와중에 예. 이제 지금 또 미국이 얘기하는 게 그 이란도 당연히 현상금도 걸고 군사 작전을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생존자를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이란의 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 공습을 감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잡으려고 그 군사적으로 활동한 것도 맞고, 예. 미국이 먼저 이런 기만 작전해서 결국 생존자를 데려온 것도 예. 둘 다 맞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위가림 해가지고 네. 오늘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네, 맞습니다. SNS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은 이미 구출을 해놓고 네. 마치 아직도 구출 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미국이 기만 작전을 펼쳤다라는 말씀.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이제 그 수색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 이란 내부에다가 이미 잡았다라는 그걸 펼치면서 예. 그 생존자는 그 생존 신고 그 신호를 보냈고 예. 이걸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구조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야기하는 구조 시도를 저지했다라는 것은 그 조종사를 우리가 잡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구조 시도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 저지했다. 속에서 우리가 네. 전투기라든가 그 헬기를 격추했다. 네,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인지전 차원에서 또 미국이 얘기하는 게 거짓이라고 부각시키려고 좀 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하고 네. C-130 수송기 한 대가 피격됐다라고 네. 그러거든요. 이거는 팩트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측도 확인을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 팩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F-15 전투기가 피격된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 얘기했던 그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게 허구가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물론 이란의 그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또 이번 이 격추 사안에 대해서 좀 과대 해석하는 것도 저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최근에 그 미 중부사령부가 지금까지 이란의 12,300표적을 타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군 전력이 12,300개를 때리기 위해서는 예. 사실 한 번 이상
2배, 3배 정도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F-15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F-15가 떨어지니까 이걸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헬기랑 이런 게 동원이 됐고 예. 헬기는 당연히 저고도에서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공중급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란의 그 남은 그 맨패즈라고 하는 뭐 그 사람이 휴대용으로 쓰는 그런 방공 무기 같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아마 피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제공권을 장악했다라는 게 허구라고까지는 보기가 네, 어렵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력 자산이라 할지라도 네. 어쨌든 수많은 공습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그 출현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미군 조종사를 생포하려고 이란에서는 이제 포상금까지 내걸었었고, 네. 미국에서는 이런 전략 자산들까지 이제 총 동원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펼쳤고.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진짜 이 조종사를 찾느냐. 이게 상당히 양 국가에서 중요했던 사안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반전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내부 마가 세력에서도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조금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인질로 잡혔다면 이 전쟁에 대한 그 명분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뭐 과거에 뭐 미국 대사관 뭐 사건들도 있고 네. 뭐 조금은 다르지만 뭐 북한 그 여행 갔다가 그 의식 불명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 사건도 있듯이 네.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중동 작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다행히 이제 미국이 먼저 구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란이 지금 추구하려던 카드는 잃어버렸다라고 네. 봐야 미군 될 것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훨씬 지금 이제 다행인 그런 상황이 네. 됐고. 어쨌든 지금 전쟁은 6주차에 접어들었고 협상은 난항에 빠졌는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핵이 아니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네. 나오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게 이제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홍해까지 지금 봉쇄할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를 이란 의장에 갈리바프 의장에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후티가 참전을 해서 이제 홍해가 뭐 홍해를 봉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국방부 자료를 보면요. 그 2023년에도 한 170건의 후티로 인한 그 미군 군함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후티 공습을 하면서 뭐 무인기나 이런 생산 시설을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후티가 최근에 뭐 이스라엘한테 보낸 그 미사일 드론 이런 그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홍해에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 무한대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완벽하게 봉쇄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제 당연히 여기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발생하면 그 상선 선박이나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협도 당연히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뭐 이렇게 세계 경제나 뭐 이런데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 이 홍해를 그 완전히 봉쇄한다라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홍해를 봉쇄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군사력이나 해양력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도 의장이 이 홍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단은 협상 카드로 그렇죠. 활용하려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사실 걸프 국가들이 많은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죠. 근데 홍해가 이제 막히면은 정말 뭐 아프리카나 뭐 더 많이 우회할수록 그 운송비나 보험비 이런 게 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 부과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우디의 참전 여부도 이 홍해에 또 관련 있는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제시한 48시간 하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오전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전망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원래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제 다시 한번 연장을 하는 거죠, 시한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말했던 대로 그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공격을 감행하는 것인데
지금 이 F-15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게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승리의 서사를 또 다시 한번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구출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 협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는 반전 여론, 시위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무모한 군사작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정말 이번 기회에 아예 정말 해야겠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 또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하르그 섬까지 완전히 초토화하겠다. 그 지옥문 같은 것은 지금 복서호나 제럴드 포드함이나 부시함이나 아직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바로 4월 7일 이때 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제한적이나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모든 옵션은 미국이 주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것 지금 이제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